열전달 5의 4절 과도열전도, 대륙열전달이 있는 원통 및 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는 평판에 대해 설명했고요. 여기서는 원통과 구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합니다. 그림처럼 원통입니다. 원통이 뒤에서는 9도 할 거고요. 원통이 초기 온도가 Ti였다가 갑자기 T 무한대이고 H인 조건에서 냉각을 시킬 때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지배 방정식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2장에서 구에 대한 일반적인 라운드, 세타 이런 것도 붙고 G도 있고 있겠죠. 그거 다 필요 없죠. 우리는 1차원 지금 R만의 함수 온도가 R과 지금 T, 지금은 비정상 과도열 전도니까 T에 따라서 바뀌겠죠. 따라서 분모에 여기 보면은 미분은 이렇게 나타나지겠죠. 그럼 경계 조건은 R 이꼴 제로일 때 대칭이고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고요. R 이꼴 R0일 때는 여기서는 대류열 전달이 일어나겠죠. 여기까지 전달된 전도열 전달은 여기서 대류로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것이 요식이 되겠죠. A는 양변에서 지워지고 마이너스 K 라운드 T 라운드 R은 HT 마이너스 T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시간에 따라 바뀌니까 초기에 T=0일 때 T가 TI 초기 온도가 주어져 있겠죠. 애초에 100도씨인데 주위 20도씨 이라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고. 자, 이와 같은 식을 적고 나서는 더 이상 열 전달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수학 어찌 보면 수학 열 전달이 되고 수학인데 우리는 이 방정식은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풀어놓은 경우도 있지만 쉽지 않은 경우 내가 못 푸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실험을 하든지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이름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온도는 뭐의 함수인가를 적어야 되고 당연히 여기 있는 독립변수인 R과 T의 함수이고 이건 독립변수이고 그 다음에 여기 미분 방정식 관계되는 파라메타가 뭐가 있느냐? 여기 바로 알파에 따라 온도가 달라지겠죠. 당연히 알파. 지배 방정식으로만 보아서 안 되고요.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자, R 이퀄 R0. R0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R0. 그 다음에 K가 나오네. K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여기 H가 나오네. H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T 무한대에 따라 달라지겠죠. 당연히 온도는 여기 TI가 나오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적을 수 이거는 가장 이제 기초적인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내가 무차원을 할 줄 모른다. 이러면은 이 온도는 아니 미분 방식 푸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걸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 여러분 프로그램 못 풉니다. 자, 못 푸는 경우는 이것보다 더 복잡한 2차원 뭐 이런 게 있다. 못 풉니다. 수치 해석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실험을 한다 하면 데이터를 정리를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R과 T, 알파를 바꿔가면서 R0, K, H 이런 거 바꿔가면서 종합적으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온도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파라미터가 너무 많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 무차원화 해야 됩니다. 자, 원통에서 무차원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겠죠. R스타는 당연히 R이 있으니까. 그 다음 T스타는 당연히 우리가 이미 델타 T, Ti-T인데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시간에 대한 참고, reference time은 없죠. 그럼 이걸 TR분의 T를 T스타로 놓고 요거 구하는 과정은 이렇게 해서 구하는 과정은 평판에서 앞들의 설명을 봐야 돼요. 평판에서 다 하면요. TR이 어떻게 구해졌느냐. 알파분의 R 제곱으로 구해집니다. 평판에서는 어떻게 돼서 알파분의 L 제곱으로 구해집니다. 따라서 이걸로 무차원합니다. 뭐를 무차원 시간을 요걸로 무차원화합니다. 그러면은 T 스타는 어떻게 되느냐? R 제곱분의 알파 T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평판을 알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 TR이라는 것은 문제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TR은. 그래서 평판에서 요거 구하는 과정을 그대로 해 봐야 됩니다. 평판 아이오 내 몇 번 했죠. 이미 집중 용량계수도 했습니다. 집중 용량계 TR과
이 경우는 또 다르죠. 또 다른 경우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책에서는 단순히 T스타는 T스타라고 하지 않았죠. F0 R제곱분의 알파 T를 F0 이렇게 두고 합니다. 어쨌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알면 좋고 모르면은 자 T스타를 이렇게 놓았다. 여기 출발점을 여기 놓고 여기서 출발해서 이 식을 우리는 무차원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역시 평판에서 자세히 설명했죠. 자, 여기 보면 T스타는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왜? T스타는 다 지워질 테니까. 근데 R은 어떻게 되나요? R 요 자리에 지금은 R0, R스타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겠죠. 요 R 자리에 R0, R스타, 요 R 자리에 R0, R스타. 자, T에는 뭘 넣어야 되나요? 지금은 이제 했으니 요걸 넣으면 되죠. 뒤에 T 자리는 뭐 R제곱분의 알파 T 아니지 알파분의 R0 T 스타네 반대입니다. T 자리는 요거 T는 알파분의 R0 제곱 T 스타 이렇게 대입을 하면 무차원을 할 수 있겠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예를 들면 요거 볼까요? 요거 T 스타 요쪽은 T 스타. 자, 내가 막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빨리 합니다. 요거 R 스타.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K를 여기로 넘기면은 이렇게 되겠죠. K, H, R스타, 미안합니다. 이거는 R스타가 아니라 R스타 R0. 그러면 여기는 HR0.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비오넘브라고 두죠. 정리한 걸 볼까요? 무차원 하면은,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아까 앞서 얘기했고요. 자, 이제 요 하나하나 보면 R 이고 제로는 무차원 R스타, T스타, 여기 제로고, 요 R스타, 요거 R 이고 R0는 어떻게 돼? 그때 R스타는 이 미분 방정식이 T스타가, 요거 빠졌네요. 미안합니다. T스타가 R스타와 T스타로 표시되죠. R스타와 T스타로 표시되니까 경계 조건도 전부 R스타, T스타 이런 걸로 나타내야 됩니다. 즉, 요거는 이렇게 쉽게 바뀔 것이고요. 요거는 R0, R0일 때는 R스타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바꾸면 아까 했죠. 그대로 따라보면 요게 원래는 K분의 H, R0로 나오죠. 요거를 비오넘브라고 둔 겁니다. 뭐 그대로 둬도 됩니다만 우리는 무차원수니까 전부 무차원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자, 요게 무차원이고 요게 무차원이 요것도 무차원이죠. 따라서 요거를 무차원을 비오넘브라 둔 거고 초기 조건은 볼까요? T 이퀄 0은 T스타로 이기고 T가 TI는 T스타는 1이죠. 왜냐하면은 T 이퀄 TI면은 T스타는 TI-T 무한대분의 TI-T 무한대 T가 뛸 때니까 T스타는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지금 처음 하면은 어려운지 몰라도 1, 2분만 하면 됩니다. 한 2분 정도만 하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비오넘브는 설명했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 식으로부터 이걸로부터 우리는 T스타는 뭐의 함수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T스타는 당연히 여기 있는 독립변수 미분에 나타나는 R스타 T스타의 함수죠. 그런데 요걸로 원래는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관계되는 파라메타까지 같이 나타내면 여기는 없고 여기 나타나네요. 비오넘버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 외에는 없죠.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는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평판에 마찬가지로 책에 많은 예를 전달 책에서는 이 T스타를 이렇게 안 나타내고 뭐로 나타내? 풀이의 넘버다. 틀렸습니다.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파라메타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T스타는 펑션의 R스타 이런 개념이 풀이에 적는 순간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구분은 이리 하지 않지만 이거 무차원 시간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 방정식을 무차원 방정식으로 바꾸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안 하죠. 라운드 F0 이래 안 하죠. 이 파라메타와 성질이 다릅니다. 무차원 R 스타하고 무차원 T 스타입니다.
이 반드시 T 스타로 적어야 됩니다. 이거 나 화가 납니다.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자,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죠. 자, 요거에서 요렇게 바꾸는 단계에서 물론 한 2분 정도 뭐 늦으면 한 3, 4분 정도 걸리겠죠. 자, 요거 얼마나 간단한가요? 이거 골 때립니다. 이거 식을 풀어도 이런 차원이 있는 상태에서 식을 풀면 어떻게 되느냐면 항상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뭐가 붙냐면은 이렇게 T는 제외하고 예를 들면은 R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식에서 항상 R0분의 R 뭐 4인 뭐 이런 게 항상 따라 붙고 T에서는 X분의 마이너스 아까 L제곱분의 알파 T인가 L제곱분의 알파 T 이 결론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L제곱분의 알파 T가 항상 따라 붙고 R0분의 R이 항상 따라 붙어서 이래 오게 됩니다. 이거 푸는 과정이 한 페이지 정도 될 텐데 예를 들면 할 때마다 이렇게 그거 귀찮아서라도 이것을 이렇게 변환할 겁니다. 어떤 T스타라고 안 둘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거 계속 이렇게 L제곱분의 알파 T 식에서 따라 붙으니까 우리 중학교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을 A라 두자 이렇게 식을 풀잖아요. 간단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풀어야 됩니다. 이걸 차원에 풀 때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요거밖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건 요 비호밖에 없죠. 전부 다 R스타, T스타, 비호 이렇게 나타나니까 푸는 과정도 이쪽으로 푸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그것뿐 아니고 이게 파라메타가 많을 때 몇 번 강조하지만 이 차이와 이 차이는 무지무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모르면 앞에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무차원 식을 가지고 할 겁니다. 자, 이 식 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식 푸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보면 크라이스직 뭐 어떤 공업 수학책이라도 보면 아마 나옵니다. 공학 수학의 미분 방정식 앞부분은 아니고 중간 원통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면은 나올 건데 뭐 학부 과정에서도 수업 듣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열전달 과목에서는 학부 과정에서 이 푸는 과정 하는 책은 하나도 없고 전부 대학원 과정에서 이거는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풀어보면 해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T 스타가 익스포넨셜 이렇게 아까도 앞에도 얘기했죠. 이걸 차원이 있는 형태로 풀면 결국은 같습니다. 결국은 차원이 있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겠죠. T-T1대 Ti-T1 실제로는 이렇게 되겠죠. T는 T1대 플러스 Ti-T1대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램다 n제곱 L제곱 R0분의 알파 T 뭐 이렇게 항상 따라 붙습니다. 여기도 R0분의 R 이렇게 푸는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따라 붙여. 그래서 풀었다 하면 똑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무조건 무차원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푸는 걸 주어졌다. 근데 우리는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되죠.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게 베셀 펑션이 되겠습니다. 베셀 펑션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개수는 또 어떻게 주어지느냐? 개수는 요렇게 주어집니다. 램다 n분의 또 복잡네요. 베셀 펑션 또 1차, 0차, 1차 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램다 n은 앞에서 우리 평판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 방정식의 근입니다. 램다 n은 이런 식에서 풉니다. 물론 비오넘버의 함수, 즉 다시 말하면 램다 n이 function of 비오넘버가 되겠죠. 따라서 요 램다가 비오넘버의 함수고 여기 비오넘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t 스타와 r 스타와 램다라는 것은 비오넘버의 함수, 램다와 cn이라는 것. 따라서 이 t 스타는 애초에 우리가 했는 function of r 스타, t 스타. 여기도 보지만 여기 t 스타입니다. 무차원 시간이고 파라메타는 램다 cn과 램다는 바로 비오넘버가 파라메타가 되고 이 함수를 미분 방식을 풀면 함수가 이런 형태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푸는 과정은 궁금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학수학이나 대학원 과정에 해당되는 조금 어드밴스드한 열전달책을 보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나는 학구열에 불타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다시 깨끗하게 종합되어 있죠. 이렇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것만 이제는 이용할 줄만 알면 되겠죠. 단 여기서는 뭐야? 램다 n은 요 식으로부터 구하는 건데 이 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미 구해놓은 결과만을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아까 전에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공학 수학 했다면 역시 또 다 알 겁니다. 이 제2제로와 제2화는 뭐냐면 제1종의 제1종이 있으면 다른 종도 있겠죠. 2종 뭐 이런 식으로 1종 여기 0이 붙었으면 0차 베셀 함수가 되겠고요. 제2화는 J라고 적으면 전부 다 제1종 베셀 펑션입니다. 거기에서 첨자를 제0, 1 적으면 1 적으면은 1차, 0을 적으면 0차 베셀 함수가 되겠고, 자,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표로 나타내겠죠. 원래 이런 J나 이런 건 다 이거 무한 급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sin x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무한 급수로 나타내 1 마이너스 뭐 분의 뭐 이렇게 1 그런 복잡한 무한대까지 계산했는 그걸로 계산하는 겁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그렇듯이 이 J라는 것도 여러 가지 다항식입니다. 무한히 많은 다항식 항을 합하는 거죠. 물론 뒤로 갈수록 조금씩 작아집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를 보면 여기 있습니다. x, j0, x가 0일 때 j0가 1이고 이렇게 바뀌고 뭐 알 수는 없고 그냥 표만 보면 되겠죠. j0와 j1. 자,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됩니다. j0는 어떻게 돼? 이렇게. 코사인과 비슷한데 좀 줄어드네요. 갈수록 뒤로 갈수록 이렇게. 제2화는 사인과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일정하다면 사인인데 이거는 진폭이 줄어드는 거지. 이렇게 역시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J0와 J1은 어떤 것도 알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만 알면 되죠. J0 대략적인 특성이 이렇게 되고 J0, J1은 이렇게 되고. 자, 그런데 내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잘 몰랐었는데 아마 이게 J1이 제로가 되는 점이 아마 J0 요거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J1이 제로 0이 되는 점이 여기 맥시멈 그런 특징이 있어 보이네요. 즉 J1이 제로일 때 J0는 최대, 여기 제로일 때 이건 최대, 이런 특성이 있어 봅니다. 네, 그 말은 아마 요거의 미분이 요거를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베셀 펑션은 이렇게 주어진다 정도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이용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문제는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원통이 초기 온도가 100도씨고 주위 온도가 20도씨인 물체가 반경 예를 들면 가운데로 할까요? R0가 있는데 가운데 점에서 1분 후에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중심에서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계산할 때 이 식으로 풀면 되는데, 자, 이게 CN, C1, C2 많은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C2부터는 아주 작습니다. C2부터는 요게 아주 작습니다. 요게. 그래서 실제로는 첫 항만 계산합니다.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여러 항입니다. C1 더하기 C2 더하기 다항식인데 여기부터는 일반적으로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T스타 첫 항만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앞에도 얘기했지만 원통의 중앙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R스타가 0이겠죠. R스타가 0이면은 J0 아까 전에 이거 보면은 J0 제로는 얼마였나요? J0가 1부터 이렇게 하니까 1이죠. 따라서 중앙의 온도는 요 T0라는 것은 R스타가 0일 때의 온도는 C1 이렇게 요것만 온도만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중앙이 아니면은 이 단계에서 이제 구하는 단계를 알아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T0 스타 말고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하던 얘기 여기서 0.5 가운데 점이면 R스타가 얼마인가요? R스타는 0.5가 되겠죠. 1분 후에 온도를 구하라 한다면 1분 후라는 것은 T가 60이란 얘기고 이걸로부터 T 스타는 알파
R0 제곱분의 알파 t인가요? 여기에 t 넣고 알파 이거 다 넣으면은 t 스타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 t 스타가 이제 1분이 아니라 1, 2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r 스타가 0.5일 때 t 스타가 얼마일 때 예를 들어 가지고 3일 합시다. t 스타가 3일 때의 온도를 구하면 여기다가 t 스타 3 넣고 r 스타 3 넣으면 되겠죠. 여기서 모르는 거는 C1과 램다1이죠. C1과 램다는 뭐로 계산하느냐? BO 넘버가 예를 들어 가지고 1이다, 2다 이러면은 테이블에 보면은 이거의 근인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못 구하고 BO 넘버가 예를 들어 가지고 2다. 그러면 아까 테이블에서 봐서 테이블에서 읽으면 되겠죠. 램다1 얼마, C1은 얼마 읽으면은 쫙 계산되겠죠. 다 구해지니까. 따라서 T 스타가 예를 들면은 뭐 0.2다 이렇게 주어지겠죠. T 스타가 0.2란 얘기는 이렇게 되겠죠. Ti-T 무한대분의 T-T 무한대가 0.2니까 우리가 원하는 T를 구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뭐 더 쉽죠. 요거는 뭐 위치는 1이니까 요거는 요거 중앙에서 온도는 R 스타를 제로로 했을 때 요거 0이니까. 네, 이렇게 구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 하이즐러 선도인데 안 합니다. 그래프를 안 합니다. 왜? 이 그래프가 1940년대에 나온 그래프입니다. 그때 이런 계산 못하니까 계산기 부족하고 이러니까 다 계산해 놓은 겁니다. 미리. 근데 그거 보고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식으로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시간 t 동안에 원통이 이런 열량은 평판에서 이거 내가 설명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 적분하고 이런 거. 근데 그 과정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결론만 보면 역시 무차원 온도고 무차원 온도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 Qmax라는 것은 이렇게 무차원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최대 이룰 수 있는 열전달량이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에 대해서는 또 뭐 지배 방정식 뭐 이렇게 안 합니다. 결과만 얘기하면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T스타, Gn. 마찬가지로 미분 방식 풀면 특성 방정식이 나오는데 특성 방식의 근이 램다1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램다1과 C1만 첫 항만 주로 또 하죠. 첫 번째 항만은 보통 이제 이렇게 합니다. 뭐 더 계산하고 싶으면 C2, C3 이거 참고문은 찾든지 알아서 구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그 하기가 쉽지 않죠. 중앙온도는 R스타가 제로로 되어보면 사인 R스타를 제로로 되어보면 여기 제로 요것도 제로 0분의 0이면 요거 로피탈 정리 이래 하다 보면 어쨌든 1 나옵니다. 요거 0, 0이니까 따라서 중앙의 온도는 요게 되겠습니다. 로피탈 이거 사인 R스타가 제로면 0이죠. 0이 확실하고. 근데 여기 분모도 0이잖아요. 0이면은 이거 로피탈 정리. 고등학교 로피탈 정리. 고등학교 고등학교 수학 2를 들었으면 다 알겠죠. 거기 하면은 1분의 1, 뭐 어쨌든 리미트 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걸 설명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모르면 그냥 1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됩니다. 역시 이걸로부터 적분하면은 원통에 대한 열전달량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는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통과 구에 대해서도 하이즐러 선도가 T스타에 따라서 여기가 T스타. 근데 이것을 F0라고 나타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로고 T 이렇게 하면 직선으로 이렇게 나올 텐데 더 정확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구분해서 스케일을 달리합니다. 크기를. 그러면은 마치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죠. 하이즐러 선도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읽고 이러면 오차가 큽니다.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거 아까도 이게 1940년대 80년 전 100년 전에 만드는 거니까 그걸 그래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5의 5절 과도열전달, 대류열전달이 있는 원통 및 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